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도 아니고 외모가 순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계속 부탁을 더 많이 받고 농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책임은 늘 그 사람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야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쉽게 말하지? 왜 나만 이렇게 편하게 대하지? 만만해 보이는 건 이미지가 아니라 반복된 신호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뇌는 아주 빠르게 상대의 경계, 반응 속도, 저항 강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한번 계산된 값은 쉽게 수정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선을 넘는 순간에도 바로 끊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의 외모를 농담처럼 건드리고 사적인 질문을 가볍게 던지고 당신의 의견을 중간에 잘라도 당신은 일단 웃습니다. 분위기 깨기 싫어서 괜히 예민해 보일까봐 그냥 한 번은 넘어가 줍니다. 문제는 그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이 데이터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와도 웃는다. 경계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웃는 동안 상대의 뇌는 선을 한 칸 더 밀어도 된다고 학습합니다. 그렇게 수위는 점점 올라갑니다. 만만해 보이는 건 참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참는 방식이 반복되어 생깁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거절할 때 설명이 지나치게 길다는 겁니다. 부탁을 받으면 바로 이번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유를 덧붙입니다. 일정이 좀 겹쳐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설명이 길어질수록 메시지는 약해집니다. 거절은 선택의 표현이어야 하는데 사과에 가까워집니다. 뇌는 여기서 또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거절할 때도 불편해한다. 이 사람은 압박하면 결국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강하게 요청합니다. 거절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계속 시험을 받습니다. 당신이 친절하려고 덧붙인 설명이 오히려 당신을 설득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불편함을 느껴도 바로 언어로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의에서 당신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정리돼도 기여가 빠져도 일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해야지, 다음엔 잘 얘기해야지 하며 그 순간을 넘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수정되지 않은 정보는 사실처럼 굳습니다. 침묵은 동의로 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겠지만 상대의 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정정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몫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공격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부드러움만으로 균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부드러움과 경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반복되면 균형은 기울어집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은 대개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전략이 모든 상황에 자동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위험 최소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강하게 말하다가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다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세게 나가지 말자. 먼저 부드럽게 정리하자.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과거와 동일한 위협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뇌는 예전 공식을 그대로 꺼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제 위험이 아닌 상황에서도 먼저 물러섭니다. 상대는 그 공식을 모릅니다. 다만 당신의 반응만 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기준으로 태도를 정합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면 성격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호를 조정해야 합니다. 선을 넘는 말에는 웃음 대신 짧은 멈춤을 넣어보세요. 표정이 굳을 필요는 없지만 그건 좀 불편하네요 라고 한 번은 말해보세요. 거절할 때는 이유를 줄여보세요. 이번엔 어렵습니다로 끝내보세요. 회의에서 빠진 기여는 바로 정정해보세요. 그 아이디어는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해보세요. 공격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즉시성은 필요합니다. 반응의 속도가 곧 경계의 신호입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히 분위기 망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명확한 경계를 불편해하기보다 오히려 예측 가능하게 느낍니다.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 분명한 사람은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중받습니다. 반대로 경계가 모호한 사람은 계속 테스트 대상이 됩니다. 한 번 더 밀어보고, 한 번 더 부탁해보고, 한 번 더 농담해봅니다. 그 테스트가 반복되면 이미지가 굳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신이 만만하게 대우받았다고 느꼈다면 그건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반응 패턴이 그렇게 읽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속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반응이 계속 양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체급은 자연히 내려갑니다. 체급은 싸움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반복 신호를 바꾸며 올라갑니다.
오늘 하루 단 3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선을 넘는 말에 웃음 대신 멈춤을, 거절에는 짧은 문장을, 기어가 빠졌을 때는 즉각적인 정정을. 이 3가지는 공격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배려 안에 경계도 함께 넣어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만만해 보이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이미지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중심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Simply Mind를 곁에 두셔도 괜찮아요.